어느 날 갑자기 형제처럼 지내던 친구가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돈 때문에, 자리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이익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진작 그 사람 본세가 안 보였어. 징조가 다 있었는데.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그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론 칼을 품은 자들, 평소엔 점잖다가도 이익 앞에선 돌변하는 자들. 하지만 정약용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징조가 있었구나. 내가 못 본 거구나. 작은 행동 하나, 사소한 말투 하나에 이미 그 사람의 본성이 다 드러나 있었다는 거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까이 뒀다간 언젠가 반드시 큰 화를 입게 됩니다. 오늘은 정약용이 18년을 관찰하며 정리한 본성이 못된 사람을 알아보는 7가지 징조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보인다면 그땐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익 앞에서 변하는 사람. 이익 앞에서 의리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이 아니니라. 정약용에게는 한양에서 함께 공부하던 벗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뜻이 맞아서 형제처럼 지냈죠. 우리는 부귀영화보다 의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 친구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 친구에게 큰 벼슬자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죠. 정약용과 가까운 사람은 쓰지 않겠다는 조정의 방침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를 받아들였고 정약용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하지만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나. 자네도 이해하겠지. 그리고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편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길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약용? 그 사람과는 그렇게 가깝지 않았는데요. 정약용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의리는 대가가 없을 때만 유효했던 거라는 걸. 진짜 이익이 걸리면 모든 게 바뀐다는 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평소엔 의리를 말하고 우정을 이야기하지만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자리 앞에서 순식간에 돌아섭니다. 더 큰 이익이 있는 쪽으로 주저없이 움직이면서 당신과의 모든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죠. 정약용은 이런 자들을 소인배라 불렀습니다. 소인은 이익으로 모이고 이익으로 흩어진다고. 당신이 쓸모 있을 때만 친구이고 쓸모 없어지면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고. 진정한 관계는 이익으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사람 위에는 아첨하고 아래는 억누르는 자. 가장 경계하라. 정약용이 한양에서 벼슬살이 할 때의 일입니다. 같은 관청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참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상관 앞에서는 허리가 90도로 꺾이고 목소리도 한없이 낮아지는데 하지만 아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달랐죠. 하인들에게 함부로 소리 지르고 자기보다 낮은 벼슬아치들은 무시했습니다. 정약용이 그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 사람이 대하는 태도는 오직 한 가지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전부였죠. 그러다 정약용이 유배를 가자 그 사람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정약용을 보면 공손히 인사하던 사람이 이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약용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인격이란 없었다는 걸. 오직 이익과 권세에 따라 움직이는 탈을 쓴 존재였다는 거요.
이런 사람들의 태도는 상대의 지위에 따라 180도 달라집니다. 권력 있는 차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힘없는 차 앞에서는 한없이 높아지죠. 당신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땐 떠받들다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짓밟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신을 웃으며 대하는 그 사람, 내일 당신이 힘을 잃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그 답은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있고 원한만 기억하는 사람. 한 번의 섭섭함이 10번의 조음을 덮느니라. 정약용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100번을 도와줘도 한 번 못 도와주면 원망할 자가 있으니 그런 자와는 처음부터 인연을 맺지 말라. 실제로 정약용은 벼슬살이 시절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관직 추천도 해주고 어려울 때 돈도 빌려주고 가족들까지 챙겨줬죠. 1년, 2년. 그렇게 온갖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정약용이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군.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동안 받은 모든 은혜는 다 있고 단 한 번의 섭섭함만 또렷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당신이 베푼 모든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조금이라도 섭섭한 일이 생기면 그 기억만큼은 돌에 새긴 글씨처럼 절대 지워지지 않죠. 당신은 계속 주기만 하고 그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이 힘들어서 도와주지 못하면 그제야 원망이 돌아옵니다. 정약용은 이런 일을 배은망덕하다 했습니다. 그런 이에게 마음 쓰는 건 독항아리에 꿀을 붓는 것과 같다고. 아무리 부어도 달아지지 않고 결국 당신만 상처받을 뿐이라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정약용은 왜 이렇게 사람을 관찰하게 됐을까요? 유배지 강진. 그곳은 정약용에게 거대한 관찰의 현장이었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진짜 배우려는 사람도 있었고, 이름값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었고, 그저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었죠.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약용은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금방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본성은 작은 행동 하나에 이미 다 드러나 있다는 거요. 그래서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당부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을 길러라. 그게 인생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자, 그럼 나머지 4가지 징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징조들입니다. 네 번째,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 남의 불행에 웃음 짓는 자는 하늘이 알아보느니라.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한다면서도 눈빛엔 묘한 불편함이 서려 있는 사람. 누군가 실패하면 아이고, 안 됐네 하면서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사람.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사람들을 여럿 봤습니다. 다른 유배객이 풀려나는 소식을 들으면 겉으로는 축하하면서도 속으로는 시기하는 사람들이요. 누군가 더 가혹한 처벌을 받으면 안타까운 척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안도하는 사람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가장 경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걸 견디지 못하고 남이 성공하면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 두려워하면서 남의 불행을 보고서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찬 마음으로는 결코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하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고 오히려 속으로는 당신이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힘들 때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사람입니다. 5번째,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 허물을 남에게 돌리는 자는 평생 성장하지 못하느니라.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세상이 원래 이렇잖아. 일이 잘 되면 자기 덕분이고 일이 잘못되면 남 탓.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신이 벼슬을 잃은 건 다 남의 모함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 자신이 유배 온 건 세상이 불공평해서라고 하는 사람. 하지만 정작 자신의 잘못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반성이 없다는 겁니다. 반성이 없으니 배움도 없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서도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배움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거라고.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이 희생양이 된다는 겁니다. 일이 잘못되면 당신 탓을 하면서 당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죠. 그렇게 당신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런 자와는 일을 함께하지 말라. 언젠가 큰 누명을 쓸 것이다. 6번째,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사람. 작은 일에 성을 내는 자는 큰 일을 그르치느니라. 밥이 조금 늦게 나왔다고, 말을 조금 거슬리게 했다고, 물건이 제자리에 없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사람.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면서 주변 사람들을 늘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의 문제는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물에도 넘칩니다. 마음의 그릇이 작으니 조그마한 일에도 참지 못하고 터뜨리는 겁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다. 오늘은 당신에게 화를 내지 않아도 내일은 당신에게 화를 낼 겁니다. 그 화살은 언제든 당신을 향할 수 있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변한다는 겁니다. 늘 눈치를 보게 되고 말 한마디 조심하게 되고 숨죽이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의 마음까지 작아집니다.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는 사람. 일찍 거리를 두는 게 답입니다. 7번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말은 그럴듯하나 행실이 따르지 않으면 믿지 말라. 정약용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유배지에 와서 정약용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말은 참 그럴싸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감님,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대감님의 학문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평생 모시겠다던 사람은 몇 달 만에 사라졌고, 학문을 배우겠다던 사람은 책 한 권 제대로 읽지 않았고, 돕겠다던 사람은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뿐 실천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요. 도와주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안 보입니다. 함께 가자고 말하지만 어려울 때는 혼자 남겨둡니다. 믿으라고 말하지만 이익 앞에서는 배신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 말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행동은 어렵습니다. 진심이 있어야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정약용은 사람을 볼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봤습니다.
약속을 지키는지, 어려울 때 함께하는지, 이익이 없어도 변하지 않는지,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당신 주변에 말만 거창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지켜보세요. 그 사람의 행동을 말과 행동이 다른 자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자는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니 일찍 알아차리고 거리를 두십시오. 정약용이 18년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두툼한 기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끝까지 의리를 지켰고 어떤 이는 순식간에 돌아섰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정약용이 깨달은 건 이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 없다는 것. 아무리 가리려 해도 작은 틈새로 비쳐나온다는 것. 그 작은 징조들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게 인생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이익 앞에서 변하는 모습. 약자에게 강한 모습. 은혜를 잇는 모습.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모습.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모습. 사소한 일에 화내는 모습.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 당신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그 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징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징조를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징조가 큰 진실을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을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소중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정약용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년 내내 변하지 않고 곁을 지켜준 사람들, 이익이 없어도 의리를 지킨 사람들, 제자 황상, 윤종진, 이양래. 이들은 정약용이 가장 어려울 때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정약용은 그 긴 세월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두면 당신도 좋아지고 못된 사람을 가까이 두면 당신도 상처받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정리할 용기를 내세요. 잘못된 인연을 놓아주는 건 배신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 자리에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을 두세요. 당신의 인생은 그렇게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평생 고생이요. 사람을 알아보면 평생 편안하니라.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선택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황금의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